안녕하세요. 동네 병원 아는 의사 원장 김원장입니다. 굉장히 다루고 싶던 주제였기도 한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다루게 된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성장 클리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딸에 대한 팔로우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딸자랑 성장 호르몬은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호르몬이에요. 성장기에는 점점 이제 오르는 양상으로 있다가 피크로 있는 거는 사실 20대 초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떨어져 내려오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랑도 연관이 되고 이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본다 그러면 크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뼈의 성장, 길이 성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인들에서 맞게 되는 경우에는 뼈의 성장이 다 끝난 경우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몸에서 더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에서는 다이어트용으로도 쓰이죠. 근육량을 높이고 지방을 떨어뜨려 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을 기에 있는 아이들의 목표는 키의 성장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있지만 그 위에 조금 더 얹어주는 거죠, 재료를. 실제로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정말 성장 호르몬 결핍인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키의 그 크는 모습을 봤을 때 100명 중에 3%알 미만일 때 이제 조금 더 시리즈로 검사를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경우나 저도 마찬가지, 저희 딸 봤던 경우에도 3%알은 넘고 정상 범위에 있지만 조금 크는 게 부진하다거나 내가 약간 더 재료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여를 하게 되죠. 볼 수 있는 적기는 사실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기면 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끌고 가다 보면 너무 어린 경우에는 투여된다고 문제는 아니나 이거를 하기가 어려우세요. 매일매일 엄마 아빠랑 밤에 주사로 맞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쟁이 되실 수가 있어요. 만 8세에서 만 10세 정도 된 아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학교에서 나의 어떤 키의 위치 이런 거를 애들이 알잖아요. 좀 더 크고 싶은 욕심, 키가 큰 애들은 운동도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거를 느끼다 보면 선생님 저는 하고 싶어요 먼저 손 드는 애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끌고 가시기도 유리하죠. 아무리 적어도 6개월 그리고 한 평균 1, 2년 정도를 치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상담하실 때도 부작용을 많이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부작용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작용 걱정되면 사실 저희 애한테도 제가 잘 못하겠죠. 근데 그 걱정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이제 혹시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빨리 캐치를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하나도 편한 치료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엄마도 스트레스가 되실 거고 애도 스트레스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하는 거라 방법이 나중에 후에 뭐 의학이 더 발전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얘기가 좀 늦으면 급여화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있거든요. 맞아요. 체중 대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도 한 초등학교 1, 2학년이 네. 적절한 양으로 맞을 수 있는, 애기도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 주사 맞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실비는 안 돼요. 그런 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알 미만의 저신자가 저신자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동반된 경우, 몇 개의 질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급여화되는 부분은 없어요. 빠르게 늘어난 편인 것 같아요. 저희 개원에서 제가 좀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편했던 점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보던 애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막 잘 크다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거나, 내지는 아예 어릴 때부터 조금 엄마 아빠 키가 좀 작으신 편이셔서 걱정이 되던 시기에 선생님 언제 할까요? 언제 할 거야? 하다가 딱 맞춰서 시작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이의 성향을 아니까 조금 겁이 많은 아이들은
조금 1년 있다 하자 이렇게 권하게 되기도 하고요. 뼈 나이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죠. 처음 방문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손목뼈 보고 그때 이제 나이와 상태에 따라 말씀을 드리는데 막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가는 나이가 아니다 그러면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 더 찍고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애매한 경우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내원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이는 뭐 작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태어났을 때도 처음에 조 원장님이 아기를 딱 보고 왜 이렇게 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던 아이였는데 영유아 검진은 제가 계속 했으니까 그때 봤을 때 작게 크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좀 점점 갈수록 너무 마르게 커요. 되게 좀 먹는 것도 아주 아기 때 먹던 것보다 좀 덜 먹죠. 확실히 입이 짧고 먹는 거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유치원에서 늘 좀 큰 편에 속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유치원 졸업할 때가 코로나 터질 시점이어가지고 그냥 우리 애는 중간보다 큰 편? 이렇게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쵸. 개원하면서 체크를 한번 딱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큰 축에 못 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저도 하굣길에 데리러 갔는데 얘네가 한 30명 되거든요. 같은 반에 30명이고 여자애들이 15명 정도 되면 6번 키 순서로 6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죠. 왜냐면 늘 큰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굉장히 앞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그 성장에 관한 자료는 있었지만 좀 본격적으로 개원하면서 이제 검사 후다닥 다 돌리고 그랬던 케이스인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 퍼센타일이 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키 퍼센타일이 한 100명 중에 한 60%일 정도까지도 내려오고 이제 제가 늘 걱정하던 거 이제 아빠는 커요. 근데 제가 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가 좀 항상 그랬고 저 또한 지금 떠올려 보면은 이제 사춘기 발달이 늦은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의 성향을 좀 닮을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나를 닮는다 그러면은 최종 신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작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딱 개원하자마자 거의 한 12월 작년 12월에 와서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이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러한 게 있는데 맞아볼래? 라고 했을 때 주사니까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설득을 했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맞고 있고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맞으면서 보자. 크는 게 너무 더디면 사실은 중단을 하는 게 맞는데 작년 12월 14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뼈 나이랑 찍고 예상했던 키가 이게 정말 두둥 약간 저는 충격이었는데 항상 늘 크게 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키가 162고 아빠가 181이거든요. 예측 키가 162에서 163 그냥 딱 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네. 그러니까 준 거보다 못 크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예측 키라는 거를 엄마 아빠 키를 넣어서 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띄워주세요. 그래서 해보시면은 그 기대치 키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보호자들이 엄마 아빠 키를 넣어서 계산해 보시거나 하면 이게 정확히 맞지 않아요. 저 또한도 맞지 않고 그렇게 치면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딸내미 키는 다 똑같아야 되고 아들내미 키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만 해도 언니 미안. 저희 언니는 굉장히 작아요. 이 162라는 키가 지금 생각해보면 잘 나온 키예요. 근데 어쨌든 한 집안 내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옛날에 만약에 이런 거 찍어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언니는 인디케이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측키가 이제 162, 3 정도라는 걸 보고 설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니셜 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 녀석 꼬시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제이가 혈액형을 몰라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태어나면 혈액형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수련할 때 이제 아산병원에서 태어났던 케이스라 혈액형을 몰라서 너 혈액형 아는 김에 한번 해보자 오셔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잘 때 3일을 맞췄어요. 잠들어 있을 때. 그러고 나서 고백을 했죠. 너 3일 맞았는데 몰랐지?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정도 통증이면 자기 오케이 해가지고 시작이 됐고 결국 이제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을 때 예측치라는 거를 봤을 때 이제 162, 3였고 그 다음에 한 올해 4월, 2002년 4월에 봤거든요. 미미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갔을 때는 뼈 나이랑 그 자기 나이가 그냥 완전히 일치해버렸고 처음에는 뼈 나이가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대동소이하지만 좀 이제 저도 보정을 해가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봤을 때 예측키를 따라가는 뼈 나이로 보면은 한 60%일 정도를 따라갔다 그러면 두 번째 봤을 때는 70%일 정도로 올라왔어요. 네. 그랬고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그러니까 또 다시 5개월 정도 만에 다시 봤더니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75%일에서 80%일까지도 올라와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키는 한 166, 7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변할 수도 있는 값이거든요. 이 녀석이 지금처럼 만약에 혹시나 유지가 안 되고 밥도 잘 안 먹고 일찍 안 자고 이러면은 당연히 영향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로스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톡톡히 보고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133cm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 잰 거는 140.1.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0.9에서 1cm 정도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랑 약속을 한 게 저희는 1년이었어요. 사실 1년만 딱 맞아보자, 그러고 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엄마 마음에서 잘 크고 있는데 딱 끊기가 좀 굳이 아까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제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가슴 발달이나 이런 거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그 가슴 몽우리가 좀 만져지기 시작하고 하는 사춘기 발달 시작을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아직 이놈은 좀 그런 게 없어서 만약에 여차하면은 좀 끊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맞추고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효과가 좀 좋다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이게 모두에게 사실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성장 호르몬 맡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이미 좀 사춘기 발달이 많이 시작된 언니들, 한 5, 6학년 언니들은 제가 호르몬 레벨을 같이 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초경 이후에 맞아서 문제냐 그렇진 않지만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어요.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 언제까지 이거 오래 못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니까 저희처럼 끊었다가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뭐 내지는 좀 빠르게 급하게 좀 하자라는 경우에는 쭉 하시는 게 좋죠.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은 친구들은 많이 좀 그 오비지한 친구들, 이게 좀 소화 비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거 자체가 약간 다이어트 효과가 되는데 애들한테는 사실 쓸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스터처럼 줘서 사용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방법적으로 좀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우리는 이거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찬성이에요. 왔을 때 많이 못해드리게 되는 친구들은 이미 너무 성장이 돼버린 친구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뭐 중3, 고1 이런 친구들이 와서 언젠가 한 번은 내가 확 클 줄 알았는데 그거 없이 쭉 이렇게 가버렸다라고 했는데 사진 찍었는데 성장판은 이미 좀 다쳤어. 내지는 거의 다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사실 권하기가 어려워요. 적기에 있는 거는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뭐 끝에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미리 체크해봐서는 그쵸. 나쁠 건 없어요. 없어요. 나쁠 건 없어요. 내가 이제 제대로 잘 크고 있는가 이거를 미리 체크해보고 이게 저희도 깜짝 놀라서 시작을 그쵸, 해보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나쁠 건 없다. 이게 늦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마음 상하지. 욕하고 간 사람 맞아요. 욕을 한 사람도 있어요. 보자마자 제 얼굴에. 맞으면 좀 클까요? 근데 맞아도 이제 안 큽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한테 욕을 한 건 아니고
상황에 상황에 의한 의한 거지. 그런 경우는 저희도 좀 안타깝죠.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직 뭔가 나중에 좀 다르려나? 근데 그쵸, 성장은 그냥 딱 시간이 있는 거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만약에 체크하면서 보는데 1년에 4cm가 안 큰다, 그러면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오시고 검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막 이걸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똑같은 엄마 아빠의 마음에서 약간 아쉬울 때, 그럴 때 보통 권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성장기에 있을 때 방학 때라든지 그럴 때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호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뭐 학원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볼 때 가장 인풋 대 아웃풋이 제일 좋았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학원 다니고 하는 거는 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이렇게 딱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학원 커리큘럼이 좋아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어떤 만큼의 그걸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정직한 아웃풋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와, 되게 광고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 멘트네요. 그런 거는 있어요. 저희가 구글에서 논문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 검색이 됐는지 막 그런 영양제 광고, 키보드 영양제 광고 같은 게 되게 많이 맞아. 뜨는데, 막 성인 키를 더 키워주는 영양제 뭐 이런 엉망진창 사기 광고들이 있는데 진짜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더 맛있고 이제 좋은 음식을 먹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비용을 제외하고 정말 나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극히 적다. 누군가 나한테 이걸 좀 더 강력히 권해줬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는 부모님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기에 딱 적기에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희 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랑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잘 크고 있어요. 다 거의 제이만큼 잘 크고 있어서, 이게 물론 이제 다른 케이스들 제가 이제 선생님들 치료하시는 경험담이나 들어보면 효과가 미미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계속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친구들은 고맙게도 너무나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거를 내 딸한테 권하고 있는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권하는 느낌으로 소개를 드린 거고, 걱정되시거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걸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는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내기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희가 좋은 정보를 드리면서 소통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유튜브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뭐 이런 거 다뤄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뭐 불편했는데 이렇게 응석을 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왜 잘 맞는지 알아? 장원영이 키가 크거든. 장원영이 누구? 아이들 아이브. People say